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루이스 앤 클로이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최근에 또 핫한 내용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 시간대 그 주제를 보통 이제 제 지인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또 특히나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본 주제가 있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10조를 매도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많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 매매 형태를 좀 추정을 한번 해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보통 국민연금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증시에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해서 사실 국민연금 하면은 그래도 뭔가 든든한 지원군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하지만 조만간 국민연금의 이런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시기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전에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미리 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라는 그 의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연금 최근 그야말로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했는데 최근 보면 확실히 그 매수가 예전만은 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최근에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쨌든 2010년 들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그 매수세가 시장에 꾸준히 들어오면서 온기를 제공했었는데요. 일단 이 꾸준한 매수세가 2016년부터 뭔가 눈에 띄게 그 변화가 조금 시작됐고 2017년 딱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지수에 따른 그들의 액션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일단 2016년 들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바뀌었고 약해진 건 사실이고,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전체 포트의 18에서 20%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죠. 두 번째로 주가 상승에 따라서 주식 자산의 어떤 평가 금액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비중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뭐 간단한 어떤 그 산수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그 매도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략이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뭐 자금 운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주식 평가 차익 금액,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서 전체 비중을 맞춰야 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전체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 하게 되면 뭐 그중 20%까지만 국내 주식 할 수 있고 뭐 나머지 10%를 뭐 외국에 한다든지 나머지 10% 뭐 부동산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넘어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거의 뭐 4, 5년 전부터 계속 매수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점이잖아요. 그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이제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 거에 비해서 주식이 수익률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주가 지수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의 매매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국민연금의 순 매수 추정치는 XX년도 말 그의 기금 적립액에다가 국내 주식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약 18에서 2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곱하고 거기서 이제 전년도 말에 국내 주식 투자 금액 곱하기 최근 1년 주가 지수의 등락률을 곱한 부분을 빼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그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공식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사실 100% 그들의 어떤 비중을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최근에 한 3, 4년 정도 내에 있는 국민연금의 순 매수와 계산된 금액이 거의 뭐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런 개념을 토대로 올 상반기, 즉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봤는데, 주가 지수는 약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략 그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1조 2,600억 정도의 순 매도가 올 상반기에 잡혔어야 되는데, 다행히 순 매도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실은 매도를 했었어야 되지만 그 대규모 악재가들이 많았었죠. 북한 리스크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증시 안전판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순 매도로 전환되지 않았고 대신에 순 매수가 크게 줄어서 약
5,6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한 정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주가지수별, 올해든 뭐 내년이든 주가지수별로 국민연금의 순매매 추정치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정치 계산의 공식은 위에 말씀드린 그걸 따랐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계산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추정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약 23조 9천억 원의 순매수 여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 하면은 11조 5천억의 순매수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2,400포인트가 될 경우에는 4조 원의 순매수 여력이 생기고 2,500을 돌파하는 동시에 1조 원의 순매도로 완전히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요. 2,750포인트는 13조 5천억의 순매도가 예상되고 3,000포인트가 되는 경우에는 26조 원의 순매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딱 2,400에서 2,500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 자체가 연기금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가지고 순매수에서 이제 순매도로 바뀌어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2,500포인트를 좀 뚫기 어려운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추정치를 보게 되면 어쨌든 주가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매도 규모는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주가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순매수 규모는 커지게 된다는 일단 기본적인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 만일 우리 지수가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뭐 3,000포인트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뭐 제 예상대로 넘어가고 중간에 큰 돌발악재만 없다면 저는 뭐 지수 3,5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연금 주식 시장에서 최소 26조 이상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매도 규모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에 3,000포인트까지 올라면 사실 뭐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은 뭐 다 주식을 한다고 나서고 있을 텐데요. 그런 과열 속에 빠질 뻔하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때 연기금을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지수가 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뭐 당연히 매수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의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순매도와 순매수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어떤 운용 전략인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는 거니까 절대로 기금운용본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에 초중반 들어서 증시가 1년 동안 반토막 더블 폭등하면서 이제 고변동성 장세가 만들어졌었는데 2010년 이후부터 괜찮아지게 된 건 국민연금이 잘 지켜줬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국민연금이 과연 매도를 계속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지수가 5에서 7% 정도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매달마다 자산이 쌓이고 그거 맞춰서 밸런스를 또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5에서 7%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딱 그 정도만 올라가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목이 국민연금 10조 매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 10조 매도해서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올 연말까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평가 우량주들 많이 매수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 올 연말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매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지수는 분명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이 국민연금 매수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주신 추정치 비교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루이스 앤 클로이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